예스. 오케이. 오늘은 망막 혈관에 이제 종이 생기는 망막 혈관 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망막에는 이렇게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조직이 망막입니다. 카메라가 만약에 필름에 이상이 있게 되면 아무리 찍어도 우리가 그 현상이 안 되게 나오듯이 망막에 손상이 있게 되면 우리가 시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망막 중심 부인 황반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시력에 장애가 급격하게 발생됩니다. 우리 망막은 이렇게 파란 선, 빨간 선, 빨간 선이 있듯이 심장에서 혈액이 공급되는 빨간 선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 선, 정맥이 있어서 찌꺼기, 이제 노폐물과 찌꺼기들을 이제 또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파란 선, 정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모세혈관, 머리카락이 혈관은 이제 신장의 사구체, 우리가 소변을 걸러내는 신장의 사구체 이상, 사구체에 가장 많이 일순으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신장의 사구체가 이제 당뇨나 이제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투석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소변을 걸러내는 기능이 잘 안 되면서 혈압도 오르게 되고 또 신장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망막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망막에 있는 혈관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혈관이 있고 두 번째가 시신경이 있습니다. 시신경이 있어야지 우리가 외부에서 이 각막에서 들어오는 이 빛 에너지를 광수용체라는 걸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시신경 다발이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시신경 다발이 모아져서 뇌내 후두부의 시신경 중추, 시각 중추로 이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신경은 우리가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기가 흐르려면, 우리가 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려면 전기가 흘러야 되잖아요. 전선이. 그래서 전선에 해당되는 것이 시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신경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광수용체라고 그럽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물체, 그건 이제 세포를 얘기하는데, 황반부에 이제 원추 세포라는 것이 망막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고 그러는데, 황반부에 원추 세포가 600억 개가 있습니다. 600억 개,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다음에 망막 주변부에 막대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1조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세포의 손상은 우리가 시력과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부의 손상은, 황반부의 손상은 시력 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부에 있는 중심부의 동맥이 혈관이 막히거나 우리 소위 눈 중풍이라고 그러는데, 혈액 공급이 안 되고 눌리게 된다든가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진다든가 그러면 급격하게 시력이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중심부 동맥 부위, 황반 부위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그 세포들이 손상돼 버린다. 그러니까 600억 개가 숫자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또 이제 혈관종은 이 안에 있는 혈관에 이제 종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 뭐 자궁근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건 근육에 생기는 종양이고, 우리가 자궁근종도 양성 자궁근종이 있고 악성 자궁근종이 있습니다. 양성 종양은 이게 암처럼 전이가 안 되는 겁니다. 암처럼 전이가 안 되고 그 부위에만 이렇게 있는 거고, 자궁근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근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호르몬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호르몬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감정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호르몬이 감정을 주관하기도 하지만 감정이 또 호르몬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이 자궁근종의 큰 원인이 되는데, 그냥 호르몬 자체가 자궁근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호르몬, 콜티졸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여성은 스트레스와 가장 밀접한 부위가 이 가슴과 위장과 장과 자궁입니다. 자궁. 그래서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가슴이 뭉쳐요. 가슴이 뭐가 멍우리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심하면 이제 여기에 유방에도 종양이나 딱딱한 딱딱한 몽우리가 지다가 그것이 양성 종양일 수도 있고 악성 종양일 수도. 악성 종양이 되면 유방암으로 되는 거고, 이제 자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자궁은 여성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아파요, 쪼여요 이러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궁 쪽도 생리의 문제가 곧바로 오게 되고, 또 자궁 근육에 이제 종양도 발생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물혹이 생깁니다. 물혹이 생기면서 이제 물집 같은 물혹이 생기고, 그게 종양이 되고, 종양이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그래서 악성 종양은 이제 전이가 돼서 다른 부위로 종양이 막 퍼져가는 겁니다. 혈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에 종양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도 양성인지 악성인지, 이 종양 자체가 이렇게 퍼져가다 여기만 종양이 있자고 막 퍼져가게 되면 그건 이제 이식, 막 전이가 막 되고 그러면 그건 악성 종양, 그 혈관에 이제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거고, 양성 종양은 그 부위에만 이렇게 종양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종양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주변 조직을 누르지 않으면 괜찮은데 누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황반부에 생기는 종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이 눈동자를 움직이는 신경이 있는데 3번, 4번, 6번 뇌신경이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여서 눈동자 근육, 상하좌우 45도 방향 근육을 움직여서 눈동자가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마비성 사시, 또 눈 자체 복시로 보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신경이 이렇게 해서 눈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대뇌 후두부의 시각중추까지 가야 되는데, 뇌 종양이나 뇌 부종이나 뇌 압박을 받게 되면 시신경이 눌리게 되면 눈의 신경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복시 마비의 원인이 됩니다. 눈동자 복시로 보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는 현상. 여기서 혈관에 이제 종양이 주변부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 레이저로 지져서 종양을 태운다든가, 또 이 주변부에 생기는 것은 이 주변부가 뭐 여기 좀 손상이 돼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막대세포가 일조 개가 있고, 또 시력과 상관없는 것은 주변부니까 뭐 레이저로 지지거나 뭐 수술하거나 뭐 어떤 처치를 해도 괜찮은데, 중심부에는 가장 중요한 원추세포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색을 구분하고 세밀한 걸 구분하고, 또 우리가 시력을 가장 중심부니까 시력을 보는 중심부이기 때문에 여기 혈관이 부어오르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아까 여기 3번, 4번 뇌신경 마비로 인한 것은 눈의 복시라는 걸로 가져오지만, 복시로 어지럽고 눈동자 움직임의 장애를 가져오지만, 여기 황반부에 있는 그 시신경을 종양으로 인해 혈관의 종양으로 인해서 신경을 눌리게 되면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이제 형광등에 들어오려면 전선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선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형광등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듯이 시력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양이 적어져야 되죠. 그래서 압박을 안 받아야 되죠. 그게 일단 치료의 1순위가 돼야 되고요. 치료 1순위는 일단 종양을 적게 하는 약을 쓸 겁니다. 종양을 적게 하는 약. 종양을 적게 하려면 일단 혈관 내에 피가 맑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혈관염이라는 것은 혈관 내에 있는 그 부위에 이 피가 맑지 않으면서 우리 뼈죽지 나듯이 종양이 생겨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밖에 생기는 여드름 뼈주룩지 치료하듯이, 여기 난 거 종양 치료하듯이 이 안에 종양을 치료하는 약을 쓸 거고, 두 번째가
혈액이 맑아져야 됩니다. 왜 혈관이 거기에 종양이 생겼냐면 피가 안 좋아서 그렇게 종양이 생기니까요. 세 번째가 종양으로 눌린 시신경이 이제 일단은 종양 크기가 적어지고 그러면 시신경의 압박이 적어지겠죠. 압박이 적어지게 되면 이제 시신경에 피가 돌면서 시신경 위축이나 시신경 쪽에 피가 안 돌면 시신경 위축이나 손상이 오게 됩니다. 위축 단계가 지나면 손상이 되게 되면 더 안 보이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위축은 피가 안 돌아서 바짝 말라가는 증상을 얘기하고요. 손상은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증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또 여기가 시신경이 혈관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 시신경을 누르게 되면 시신경 위축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안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이제 피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안에 이제 혈관이 눌리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우리 눈 중풍처럼 산출물, 물이 차게 됩니다. 이 안에가 부어오르게 되고 물이 차게 되고 또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또 출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출혈과 부종 또 시신경 압박으로 인한 시신경 위축과 시신경 손상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일단은 혈관종을 없애는 약, 두 번째가 산출물, 부종을 없애는 약, 또 출혈. 우리가 어디가 맥히면 신생혈관이 생기거든요. 신생혈관 생기는 이유는 혈액을 통해서 이 조직이나 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이렇게 신생혈관이 생깁니다. 신생혈관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신생혈관이 생기는데 신생혈관은 아주 약한 혈관이기 때문에 그냥 잘 터져서 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일단 혈관 종양을 없애는 약을 쓸 거고, 두 번째가 시신경이 눌려서 시신경 위축구이나 손상되는 걸 방지하는 약을 쓸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안에 물이 차고 고이고 삼출물이 차서 물이 차는 증상. 물이 차게 되면 단순히 물차수가 아니라 우리가 황반 내에 있는 원뿔세포, 원추세포 600억 개가 물에 잠겨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물에 잠겼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세포도 물에 잠기게 되면 세포 수가 줄어들게 세포가 자꾸 죽어가게 됩니다. 황반부에 물이 잠겼다 생각하면 그게 이제 세포를 죽게 하는 원인이 되니까 물을 빼는 약을 쓸 거고, 네 번째가 신생혈관으로 인한 출혈을 방지하는 약을 쓸 겁니다. 처방은 그렇게 할 거고요. 네 가지 원칙에 맞춰서 혈관종을 없어게 하고 시신경 위축이나 손상이 안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차는 증상, 그 다음에 출혈이 안 되게 하는 약, 그렇게 쓸 거고. 근데 왜 항상 왜가 중요합니다. 왜 이것은 결과물을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 왜 여기가 혈관종이 생겼느냐. 이 부위에 있는 혈관 가운데서 이 부위가 혈관이 좁거나 또 혈액이 나쁜 것이 혈관 내에 나쁜 피가 고여서 그것이 종양으로 발전했다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이 탁하거나, 그러니까 혈액이나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종양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근데 혈관의 문제는 혈액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맑아져야 되는데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우리가 피를 만드는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음식을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입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출입을 두 가지를 먼저 먹고 나가는 거. 먹는 것은 음식이고요. 나가는 것은 이제 말입니다. 말. 우리가 부모님이 걱정되고 또 아이도 아파서 항상 근심 걱정으로 아이를 대하고 또 걱정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 또 아이가 뭘 하려고 그럴 때 하지마 이렇게 뭐 좀 감어 뭐 이렇게 어떤 지시나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이를 억압하는 어떤 말과 행동, 어떤 지시를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이가 눈이 불편한데 아이가 응아 울어버리면 울고 화내는 것은 눈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억압받거나 아이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중심성 망막염이 황반이거든요. 망막 중심부를 붓게 하고 충혈되게 하고 염증을 생기게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이가 화나고 짜증나고 울고 그러면 망막을 더 붓게 하고 충혈되게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잖아도 망막의 혈관들이 지금 현재 이 혈관의 한 부위가 종양이 있는데 울고 화내면 망막을 충혈된다는 얘기는 피가 몰리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피가 몰려서 혈관을 피가 안 돌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순환을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가 걱정하고 이런 통제하는 어떤 행동들이 아이한테 더 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티졸 호르몬이 아니라 엔돌핀, 또 도파민, 즐거운 호르몬이 분비되려면 즐거운 거, 행복한 거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고 아이 스스로도 그렇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또 부모님 마음도 걱정하는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마음 아이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주나 아이가 어떻게 하면 힘나게 해주나 으쌰으쌰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잘 될 거야 이건 마음 편안하고 씩씩하게 하면 돼 잘 먹고 편안하게 오케이라는 말에는 내가 오케이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잘 보일 거야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소리가 아이 머리에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 잘 될 거야. 아, 눈이 잘 치료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내 대뇌에서 그렇게 호르몬이 나오고 대뇌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아이의 대뇌에서. 그러면서 대뇌에서 눈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눈에 대해서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면역세포. 그러면 도파민이라는 건 또 치료적인 효과도 있고 혈관도 확장시키고 피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울고 짜증내고 화내면 없는 병도 만듭니다. 아이가 아픈데 걱정한다고 그런 감정이 전이가 되거나 아이 스스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면 치료 효과가 확 떨어지거나 병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더 구분하면 많습니다. 구분하면 많은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먹는 음식은 위장의 80%만 먹고요. 위장의 80% 먹고 또 소화가 잘 될 만한 거. 그 다음에 발효시킨 거, 익힌 거 그런 걸 먹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화가 잘 될 만한 거. 그런데 이제 그냥 쌀밥보다는 쌀밥은 이제 포도당이 많아서 일반 쌀밥보다는 잡곡밥으로 귀리라든가 현미라든가 보리라든가 아이가 쌀밥 좋아하면 쌀밥에 좀 귀리 같은 걸 섞어가지고 잡곡식으로 해서 잡곡이 들어가야지 피가 더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맨쌀밥은 포도당을 확 올려서 열량을 올려서 피에 단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종양이 있는데 단 걸 자꾸 초콜릿이나 단 거 먹으면 안 좋듯이 너무 쌀밥만 먹는 건 좋지 않고요. 잡곡, 귀리 같은 거 이런 노폐물을 배출해 두는데 도움이 되는 피를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잡곡을 같이 넣어서 위장의 80% 내가 치료 목적이 피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배가 부르게 되면 피가 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돌아야지 여기 종양이 치료가 되는데 피가 배에 몰려 있거나 다른 데 가 있으면 피가 여기에 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을 아이를 통제하고 눈 감어 뭐 이렇게 뭐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잘 보일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치료하면 이 약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4가지 치료하는 약이라 혈관종도 없애고 그걸로 인해서 그 망막 황반 부위 붓는 거 치료하고 그 다음에 너 앞으로 출혈될지도 모르는데 출혈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시신경 유축이나 손상도 치료하는데 먹으면 좋아질 거야. 이 약 잘 먹으면서 또 밥도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쌀밥보다 당연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초콜릿, 단 거 피하고요. 아까 얘기한 밥에 귀리, 보리, 잡곡류를 섞어서 80%
80% 위장의 80%를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먹는 거가 피가 되는 거니까 먹는 거 꼭. 그다음에 발효시킨 음식, 그다음에 익힌 음식, 그다음에 요구르트나 나또나 그다음에 된장이나 우리 산화된 거, 면역에 좋은 음식, 피를 맑게 하는 음식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먹는 음식, 들어가는 거, 입에 들어가는 거, 입에서 나오는 말. 말은 아이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5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글로 쓰고, 그러니까 뭐가 나아질 거야, 눈이 많이 나아질 거야 라는 글로 쓰고, 그거 보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기 5가지 방식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게 번거로우면 그냥 말하기라도 자꾸 힘을 내주는 말, 좋아질 거야, 아이고 오늘 많이 나아졌네, 화이팅. 화이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이팅이라고 말하면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 가슴 막 심장 두근두근하고 아이고 긴장되네, 화이팅 하면 긴장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라는데 그거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할 때 미소를 지으면 엔돌핀이 분비가 됩니다. 엔돌핀. 그러니까 미소 지으면서 부모님이 걱정된 표정으로 아이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린다든가, 이거 저기 별로입니다. 걱정되는 마음. 사람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에너지. 사람의 존재는 에너지다. 내가 걱정하는 마음이 가면 아이의 기순환을 막습니다. 아프고 현재 지금 굉장히 불편하지만 치료 에너지는, 행복의 에너지, 즐거움의 에너지는 나을 거라는 긍정의 에너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 아이 스스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도록 말을 해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치료하는 입장에서 너는 안 될 거야, 이건 불치인데요, 이건 안 되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될 병도 안 됩니다. 이거 많이 좋아질 거야 하면 최선을 다해볼게. 이거 많이 좋아진 케이스들이 있거든, 잘해보자, 화이팅, 자 이렇게 해볼게. 이거 좀 재밌는데 한번 잘 해볼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너 어떻게 힘내보자, 잘해보자, 서로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아이도 훨씬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스스로 사람은 이 피조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의 신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호르몬, 치료 호르몬들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걸 많이 꺼내느냐, 얼마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많이 발휘하느냐, 그것이 치료와 아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어릴수록 부모님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또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까 얘기한 여기 치료는 여기 분야를 평생 공부하는 의사들한테 맡기시고, 집에서 하시는 것은 음식, 그 다음에 말, 2가지. 단순하죠? 음식,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이 뭘까? 당분 피하고, 기름진 거 피하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될 만한 거 피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 다음에 행복하는 말, 즐거운 말, 아이한테 기쁨을 주는 말. 나는 너를 믿어, 너 잘 될 거야, 이거 나을 거야, 피 맑아지면 좋아지거든, 오케이, 잘해보자, 이런 말들을 수시로. 우는 것은 아이 없을 때 우세요. 우는 것은 부모님만 있을 때 우시고, 아이 앞에서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